네, 반갑습니다. 어,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조금 새로운 그 주제를 하는데 조금 빨리 제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 앞에 명리 이야기는 제가 부지런히 올릴 텐데 지금 조금 새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평진전 읽기입니다. 제가 그 자평진전하고 격국 수업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공부할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하고 조금 공유도 하고 할 겸해서 제가 이렇게 자평진전 읽기를 만들었습니다. 읽는 목적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합니다. 생략한다는 말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길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평진전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이 내용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내용에 집착한다는 말은 어차피 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문장이 옛날 문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전체 자평전전이 가지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어떤 내용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용적 설명은 아마 제가 따로 올려지지 싶어요. 그거는 뭐 그 멤버십을 하든지 조금 올려드리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하여튼 나중에는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요 자평전 읽기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후루룩 그냥 읽고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 낭독을 하는 겁니다. 쭉 읽습니다. 뭐 목소리가 좋아서 읽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게 또 한번 들어보면 전체적인 큰 그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 그냥 들어보면 전반적인 자편진저를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 원문하고 번역된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저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은 내용 보면 누가 번역했다는가 할 텐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대한 거는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자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대만 책 원본을 뭐 내용을 바탕으로 그 출처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막 그거는 번역된 부분은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자료대로 안 읽고 제 마음대로 적절히 풀이해서 읽기 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간혹 이야기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후루룩 읽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에 올라오게 되면 내용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걸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용 자체를 읽는데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너무 작은 구절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고자 하면 자평진전은 아마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싶습니다. 유튜브에도 이거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요즘은 뭐 자평진전 많이들 보니까 뭐 대표적인 명리 책이 됐죠. 자평진전. 불과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공부 시작할 때는 이 자평진전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자평진전 요즘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격국에서는 사실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엄두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하면서 쭉 한번 읽어본다. 본인이 읽어본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1장입니다. 제가 다른 톤은 달지 않겠습니다.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직 동정하는 것이 있어서 마침내 이것이 음양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양에서는 도와 소가 있으니까 마침내 그것으로 해서 사상 네 가지로서 나누어지죠. 그래서 노라는 것은 동과 정이 극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태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라는 것은 동과정이 시작할 때니까 이것은 소음과 소양이 되는 것이겠지요. 예,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있어서 오행이 그 가운데서 이제 갖추어지는 것이 되고, 이 사상이기 때문에 오행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수는 태음이고 화는 태양이 되는 것이고, 목은 이제 양이 적으니까 소양이고, 금은 음이 적기 때문에 소음입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는 음양노소, 목화 금수의 기운이 서로 화하여서 연결된 상태가 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토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화목금의 작용, 그리고 음양에서 노소로 나누어진 이 작용에 의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연결되었다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원문을 잘 보면 충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기가 사실은 이제 더 번역이 맞죠.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기라는 것은 섞이는 것입니다. 섞임.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아니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게요. 1-2입니다. 이 오행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또 식간십이지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면서 오행과 이제 분리되는, 또 나누어지는 거죠. 오행이 음양으로서 나누어지는 것에서 식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양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오행이 생겨난 것이니까, 오행에는 음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행의 또 이 가운데 이제 식간으로 나눠진다는 것이겠죠. 각각 음양이 있는 것이다. 즉 목을 가지고 논하면 갑을은 목의 음양이 되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갑은 을의 기가 되고 을은 갑의 질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와 질로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는 갑을 양, 을을 이렇게 나누고 기질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늘에서 생기가 되어서 만물에 두루 행하는 것은 갑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천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에서는 만물이 되어서 이 생기를 잇는 것은 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지를 나눠 놓고는. 그래서 하늘에서 생기가 되어서 만물에 두루 행하는 것이 갑이 되었고, 땅에서 만물이 되어서 생기를 잇는 것을 을로 이렇게 했죠. 그죠? 이런 식의 음양의 관계를 나눠놨죠. 그죠? 예. 요런 내용들은 이 책마다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짝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한, 잡힌진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 세분하자면 생기가 흩어져 퍼진 것을 갑의 갑이며, 생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갑의 을이 되고, 만물이 소위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을의 갑이고, 만목의 가지가지 나뭇잎은 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을 막 헷갈리게 해놨죠. 계속 헷갈려 있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잡형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뭇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갑을 나누는 방식을 가지고서 이해해도 됩니다. 바야흐로 그 갑이 되면은 을의 기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갑이 되면은 을의 기운이 갖추어진 것이고, 그 을이 됨에 미쳐서는 갑의 질이 이에 굳어진 것이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해놨습니다. 위하고 뭐 같은 맥락이죠. 이 갑과 을에 있어서 목의 음양이 갖추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음과 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 하면 수화목금이 생겼죠, 그죠? 수화목금에 사행이 생긴 거예요. 이 사행이 생기고 이 작용을 아우러서 토라는 기, 이 충기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죠? 얘들을 섞어버리겠어요. 이 토가 그걸 갖다 다 관장하게 됐죠. 그래서 오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행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음과 양이 또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가 됐냐면 식간이 된 거죠. 식간 안에서는 그 하나의 오행 안에서는 갑과 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갑과 을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거의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복잡하게 끌고 가면 엄청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면 날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공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거 헤매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편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1-3. 어째서 다시 인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지지에 내려왔죠. 그죠? 예, 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인묘가 있는가? 이렇게 나누고, 인묘라는 것은 가벌과 더불어서 음양과 천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을로서 음양을 나누면 갑은 양이 되고 을은 이제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을은 목균이 하늘에서 행해져서 음양이 된 것이고, 인묘는 음양을 나누면 이는 양이 되고 묘는 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묘는 어디게 목이 땅에 존재하면서 음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갑을은 하늘이고 인묘는 이제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구분이 되죠, 그죠?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뒤에부터 갑을 인묘를 통괄해서 음양으로 나누면 곧 갑을은 양이 되고 인묘는 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죠.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은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양은 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양은 보통 이제 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은 형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아래를 다 천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놔놓고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 놓고는 보면 땅에서는 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래 놓고 갑을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면 인묘는 땅에서 그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죠.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천이 있고 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갑을이 편다. 땅의 그 기운을 편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에 인묘가 먼저 요렇게 뿅 요렇게 있어야 뭐가 갑과 을이라는 것이 작용할 거야. 이 말이죠. 편다라는 거죠. 작용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로 갑을은 장관과 같고 인묘는 지방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갑은 인에서 록을 받고 을은 묘에서 록을 받으니까 구가는 군에서 현에서 각각 한 달 동안 명령지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 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부가는 군에서 현관은 업에서 각각 한 달 동안 명령을 집행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유적인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 지금 나중에 가서 밑밥 깔라고 요거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요런 내용 가지고서 이제 밑밥을 깔. 1장에는 어찌 보면 이게 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거 아무 별 소용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되긴 하지만은 이루어진 이 단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이것도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생각하면 복잡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가벌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대략 이야기해도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할 때 그 잡힌긴자는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행도 있죠. 그죠? 그거를 잘 연결시켜 버리면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다음에 요 부분에 요게 최고 중요해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쭉 끌고 온 거죠. 자, 그다음에 갑과 을은 하늘에 있다. 마지막입니다. 갑과 을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그 뒤에서 이어와 가지고 그죠? 지금 엄청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늘에는 항상 갑을 쓰고 묘월에는 어찌 항상 을을 쓰는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묘월에는 갑 안 쓰겠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 1장부터 딱 그냥 못을 받고 들어가죠, 그죠? 앞에 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인묘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머무르면서 옮기지 않습니다. 갑은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월은 반드시 인에다가 세웁니다. 그죠? 예, 앞에 이야기 똑같습니다. 을도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월은 반드시 묘라는 것에만 세우게 됩니다. 묘가 와야 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인이 오면 을이 움직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하고 을은 다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기를 가지고 논하자면 갑은 을보다 왕하고 질로서 논하면 을은 갑보다 견고합니다. 그러나 속세에서 그릇되게 말하기를 갑은 큰 숲이 되니 무성하여 마땅히 쪼개야 하고 을은 미약한 상인이 약하여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히 엄량을 이치를 모르고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요렇게 끌었죠. 이 끌었는데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목의 유로서 이루어 보면 나머지 이 수화 목금토도 또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토만이 목화 금수가 화한 기운이 되어서 사시에 기생함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양 기질의 이치가 이렇게 되니까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앞에서 이야기한 간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식간 12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죠. 그죠? 이 1장은 식간 12지랑 관계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지 뭐. 요거 말고 요 이야기거든요. 요 한 줄이거든요. 그래 그 내용을 갖다 여기서 또 설명을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 요거를 가서 쭉 읽으면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서 이야기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요 1장만 제가 그냥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살짝 강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들으시라고 제가 잡서를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음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드릴게요. 그럼 명리 이야기도 또 계속 이거 하루에 그러면 2개씩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자평진절은 제가 어쨌든 안 빠지고 후루룩 올릴 겁니다. 그래서 후루룩 읽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